자, 야, 사실 우리가 이제 미분을 왜 배울까? 그러게요. 늘 하면 전 단원이랑 이번 단원을 위해서 배운 거였어요. 이거, 그러니까 어떤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활용인데, 이거 이미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 그리고 앞에서 중학교 때 했던 거고, 우리 미분 배울 때도 좀 암암리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긴 해. 야, 이거 복습 한번 해보자. 너네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차함수가 예를 들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y라고 했을 때, 그치?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그냥 얘가 y 대신에 뭐가 되는 거야? 2차식은 0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치? 근데 이거 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구했었니? 이거 우리가 함수랑 연결시켜주면 y가 0이 되는 지점과의 교점으로 확인을 했었죠. 즉 무슨 축? x축과 이 2차 함수와의 교점으로 우리가 x값들을 구했죠. 맞니? 그리고 이 방정식이 만약 0이 아니라 1이나 2라는 값이 된다면 저 2차 함수, 이 방정식의 해는 우리가 함수에서 어떻게 확인을 했었어? 2차 함수랑 y는 1, y는 2와의 교점에서 구했었죠. 기억나니?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것을 이미 2차 함수와 어떤 y는 k, 어떤 직선과의 교점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었어요. 이거 꼭 상수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는 뭐 2x 플러스 3이다 라는 방정식이 있어. 그럼 어떻게 했었어? 저 2차 함수와 저 곡선과, 그치? 포물선과 직선 사이의 교점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맞니? 또 부등식도 동일해. 만약에 저 2차 함수 대신에 y 대신에 0보다 크다 하면 뭐야? 어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축보다 우리가 어디 위에 있는 부분의 좌표를 찾았었죠. 범위를 찾았었다. 맞지? 그리고 똑같이 이 친구도 1과 2 이상이다 했을 때는 x축 말고 이렇게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x축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보다 크다? y는 1이라는 이렇게 직선을 그어가지고 그 교점을 찾아서 그 교점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얘기를 했었다. 그치? 기억나? 또 이것도 똑같아요. 이 친구도 어떤 부등식 2x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다 했을 때는 2차 함수와 직선 사이에 어떤 교점 찾아가지고 그 교점보다 위에 있는 부분, 누가? 2차 함수가 위에 있는 이 범위를 구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번 단원에는 우리가 앞에서 2차 함수에서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3차 함수에서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분을 왜 배웠는지 이제 해석이 됩니다. 미분은 그냥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배운 거야. 뭐 거창한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구한다기보다는, 그치? 우리가 3차 함수랑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배운 거고요. 3차 함수, 4차 함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 단원에서 나온다. 3차 함수, 4차 함수,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 나오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함수로서의 관점으로. 이 친구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프로 끌고 와가지고 그 그래프에서 해결해 보자는 거야. 그래프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3차 함수나 4차 함수를 이쁘게 그려줘야 되는구나. 이쁘게 그리려면 우리가 미분을 사용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미 중학교 1학년 공통수학 1에서 3차 함수, 4차 함수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할 줄 알잖아. 그럼 여기는 인수분해 되는 3차 방정식을 주겠어? 안 주겠죠? 그치? 인수분해가 안 되는 3차, 4차 방정식이 나오면 무조건 우리가 그래프를 이쁘게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떤 3차 방정식은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나오면 그 fx라는 어떤 그래프를 그려. y는 fx를 그린 다음에 우리가 뭐를 확인했어? y는 0과의 교점을 확인했죠. 그치? 만약 이 상황에서 x축이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난다 했을 때는 실근이 몇 개? 3개가 되는 거죠. 그치? 만약 이렇게 만나. 그럼 실근이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실근이 3개가 되는 거고 이 상황에서는 실근이 2개가 되는 거다. 뭐 당연히 여기도 2개가 되시겠죠? 맞니? 그리고 실근이 하나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아래쪽에 위치할 때 x축 1이 맞죠? 그리고 이 2개의 함수가 있을 때도 동일합니다. 어떤 fx는 gx다 라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구할 때도 예를 들어 fx를 3차 방정식 gx를 1차 방정식이라 한다면 1차 함수, 3차 함수처럼 생각해서
y는 fx와 gx 사이의 교점의 개수로 확인을 하셨다. 맞니? 교점의 개수가 3개일 때는 저 방정식의 실근이 개수가 3개구나. 그치? 근데 얘를 우리가 직접 계산해도 되지만 원래 어떻게 했었어? 이 친구를 넘겨서 fx-gx는 0이라고 만든 다음에 얘를 우리가 새로운 함수 hx라고 가정을 할게. 그러면 새로운 함수 hx와 x축과 교점으로도 구할 수 있었죠. 그치? 그 새로 만든 hx는요 여기랑 똑같다. 봐봐. 요렇게 우리가 fx랑 gx의 교점이 있다면 새로 만든 hx는 요렇게 지나가는 3차 함수가 된다는 거야. 좀 그림이 이상하지만 이게 hx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됐든 그냥 어떤 방정식과 부등식이 나오면 이걸 함수로 표현해서 함수 y에서 교점을 받든지, 그럼 여기서 방정식, 부등식으로 된다면 0보다 크다 한다면 이 축보다 위에 있는 이 범위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얘들아, 책을 봐봐. 책에 좀 복잡하게 돼 있잖아. 여기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극대 극소 곱했을 때 이거 사실 안 외우지 마세요. 이거 안 하는 거야. 외우지 말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저렇게 구한대요. 극대 극소를 곱했는데 0보다 작대, 즉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죠. 그리고 당연히 극대가 양수이고 극소가 음수일 거 아니야. 극대 극소의 부호에 따라서 대시근을 갖는다, 어근을 갖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절대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번 단어는 그래프만 이쁘게 그리면 돼요. 알겠죠? 그래프를 이쁘게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분을 구한 거야. 바로 예시로 들어가 볼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자, 26쪽으로 한번 와볼래요? 26, 27 선생님 쭉 한번 봐보고 중간에 살짝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26번 한번 보자. 어떤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이거 우리 함수의 관점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돼? 이 친구를 3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이 함수와 y는 0, 즉 x축과의 뭐를 구한다? 교점을 구한다. 그럼 우리는 뭘 해주면 되는 거야? 이거 이쁘게 그리자고. 이해돼? 자, 한번 구해볼게요. 그래프 이쁘게 그리려면 어떻게 했죠? 저거 인수분해 안 되는 거 준다 했다. 그러면 당연히 도함수 이용해가지고 극값 되는 지점 파악해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구해주시면 되겠죠. 6x. 그러면 지금 x가 0과 마이너스 2에서 지금 극값을 가지는 상태다. 맞니? 그리고 사이사이에 부호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양수니까 이렇게 진행될 거 아니야. 그치? 바로 우리가 해보시면 3차 함수가 이렇게 크게 그려져요. 자,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야. 여기가 0이야. 오케이? 자, 봐봐.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이 함수의 개형보다는 이 함수랑 x축이 몇 개에서 만나느냐. 그치? 그럼 x축이 지금 이렇게 가보잖아. x축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려면 일단은 좌표부터 파악해줘야 되니까 우린 뭐를 파악한다? 극대값의 좌표랑 극소값의 좌표를 파악해주는다. 자, 그럼 이 원함수에다가 0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얘 0, 마이너스 3 되시죠? 그치? 자, 원함수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니? 마이너스 8에다가 12에다가 3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2, 1이 되시겠죠? 야, 봐봐. 얘 마이너스 3이랑 1이니까 y는 0이라는 지점은 어디 있겠어? 얘네 둘 사이에 존재하시겠죠? 이거 이해돼? 1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으니까 0이 여기 있는 거잖아. 얘가 y는 0이라는 거야. 그래서 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즉 이 fx랑 x축과의 교점의 개수는 3개. 그래서 3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어려울 거 없죠? 우리 이미 공통수학 1에서 했던 거야. 2차 함수로. 그냥 그래프만 이쁘게 그려준다. 26번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아래는 그냥 여러분들이 실근의 개수 그래프 이쁘게 그려서 구해주면 돼. 알겠지? 그러면 오른쪽도 봐봐. 집중. 야, 그러면 이번에도 어떤 방정식의 근의 개수, 이번에는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걸 실근의 개수를 유추하는 게 아니라 실근의 개수가 나왔을 때 함수를 유추하는 문제인 거야. 자, 그래서 아마 앞에서 좀 풀어봤어요, 이것도. 어떤 방정식의 근이 3실근일 때, 2실근일 때, 1개 실근일 때 K의 범위를 구하는데. 네, 잠깐만 집중해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두 가지 방법. 아예 얘 자체를 내가 fx라고 두는 방법이 있겠죠. 그치? 그럼 얘를 fx라고 두면 우리는 뭘 구하면 돼? 이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 구하면 되겠죠. 맞니?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해볼게. 자, 이 친구 그래도 이쁘게 그려줘야 되니까 f'x 해주시면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0이니까 결국 6으로 묶었을 때 x가 뭐야? 마이너스 1 또는 2에서 지금 뭐 극값을 가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극값을 가진데 그래 fx 그럼 3차 함수 위아래로 볼록하니까 이러한 형태가 되실 거야. 그래?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x축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2를 대입해가지고 내가 좌표를 찾으면 되기는 해요. 근데 일단 찾아볼게. 선생님 그때 좀 써놨었나? 7-k 그리고 20-k 마이너스 20-k. 근데 봐봐, 야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야. 집중해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1번의 경우에는 여기 사이에 들어가야 되고 2번의 경우에는 극값을 지나가게 해주면 되고 3번의 경우에는 극값 바깥에 있으면 되는 건데, 야 봐봐, 우리가 함수를 그릴 때는요 얘 지금 사실 불확실하거든요. k의 값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함수죠. 왜? 극대도 바뀌고 극소도 바뀌고 위아래로 계속 바뀔 거 아니야. 맞니?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구할 때는요 변수를 좀 최대한 없애주는 게 중요해. 이거 무슨 뜻이냐? 내가 처음에 이 상태로 fx를 설정을 했는데 이거 그냥 이 마이너스 k라는 친구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봐봐 집중, 오른쪽으로 넘기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는 k라는 방정식이 생기죠. 자, 그럼 이 방정식을 어떤 관점으로? 함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본다. 그럼 우리는 뭐를 찾아주면 돼? 3차 함수와 직선 상수와 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찾아준다고. 근데 여기서 좋은 점은 뭐야? 앞에랑 다르게 3차 함수가 완전 고정된 그래프인 거잖아. 그치? 우리 얘 직접 구할 수 있잖아. 안 그래? 그럼 얘 실제로 미분하면 얘랑 똑같아지니까 오해하면 그려주면, 지금 야, 선생님이 이 친구를 gx라고 한번 해볼게. 여기다 fx 썼으니까 gx라고 해보시면 똑같이 극값은 마이너스 1과 2에서 가져요. 그치? 근데 gx가 극대극소가 딱 정해지시잖아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일까? 마이너스 5에 플러스 10 마이너스 1,7이 나오시겠다. 그치? 그리고 2 넣어주시면 16에다가 12, 4 마이너스 20이 되시겠네요. 맞아? 그럼 나는 이 f, gx랑 뭐의 교점을 찾는다? y는 ky의 교점을 찾는다고. 이해돼? 집중해봐. 이거 중요한 거니까. 이거 공통수학 1에서 정말 도움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봐봐. 그러면 나는 이 3차함수랑 상수함수 y는 ky와의 교점의 개수가 첫 번째 3개가 되고 싶어요. 그럼 어디 범위 구하면 돼? 여기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 교점이 3개가 되시겠죠. 즉, 자, k가 첫 번째 마이너스 20과 7 사이에 존재한다면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게 되는 거고, 2개의 실근을 가질 때는 어떻게 될까? 언제? 딱 이 지점, 이 접할 때 딱 2개의 교점을 가지게 되겠죠. 맞니? 이거 왠지 2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하는 거랑 좀 비슷하네. 그치?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0 또는 7일 때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가지고, 세 번째, 하나의 실근 봐봐. 하나의 실근은 어디 때? 지금 접점을 지나갈 때지, 극대값과 극소값 바깥쪽을 지나갈 때 몇 개의 교점을 가져? 1개의 교점을 가지시겠죠. 그치? 그럼 얘 반대로 k가 마이너스 20보다 작고 7보다 클 때 1개의 실근을 가진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 방정식 자체를 fx로 두어가지고
두 가지고 x축과의 교점을 구해도 되지만 함수를 설정할 때는 미지수가 일시 불안정하게 그리기보다는 미지수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함수 자체를 완벽하게 해놓고 얘 k를 따로 함수로 해가지고 우리가 구하기 쉽게 하자고. 응? 그러니까 얘도 지금은 괜찮아. 봐봐. 얘도 지금 얘가 0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고 뭐 얘가 0보다 크다 해가지고 나와도 똑같이 나오는데 x축이 아니라 어떤 다른 함수일 때는 조금 헷갈린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상수 한 개를 넘겨준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바로 아래도 271도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야, 이 곡선과 직선에 대해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데 만나니까 뭐 해준다고? 일단은 등호 써준다고. 근데 좌변으로 넘겨가지고 우리가 함수와 함수의 교점으로 구하면 되는 거지. 근데 넘겨줄 때 다 넘겨주지 말고 뭐만? 얘만 넘겨주자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얘만 넘겨주면 3차 함수랑 y는 a란 직선의 교점의 개수만 따져보자고. 그게 더 우리가 확정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 그치? 자, 이런 식으로 바꿔서 그려주면 되고요. 야, 그리고 뒤에도 똑같아요. 자, 28번으로 넘어가 봐. 야, 그럼 이 친구도 똑같다. 아까 문제랑 다른 게 별로 없죠. 어떤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질 때 K의 범위를 구하래. 방금이랑 똑같아. 자, 지금 얘들아 이 풀이를 보면 여기 극대 곱하기 극소 난리 났잖아. 이거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고 그냥 뭐만 이쁘게 그린다? 그래프만 이쁘게 그린다. 이해돼? 그리고 그래프 이쁘게 그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준다고? 이 방정식을 얘 빼고 K를 넘겨서 자, fx는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9x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난 이 친구랑 y는 마이너스 k와의 교점의 개수를 구해본다고. 맞아? 그럼 이것도 똑같이 뭐를? 이 fx를 이쁘게 그려줍시다. 맞아? 자, fx 이쁘게 그려볼게. 그러면 f'x 당연히 도함수 구해주셔야겠고요. 그러면 3으로 묶었을 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이 친구 마이너스 3과 1에서 그 값을 가지시겠죠? 자, 봐봐. 마이너스 3과 1인 상황이야. 자, 그럼 당연히 우리가 어떤 상수함수가 지나가는 그 지점을 알아야 되니까 그때 극소값 당연히 확인해 주셔야겠다. 맞니? 그러면 원함수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 넣으면 지금 얼마니? 27 사라지니까 이거 27이네. 맞아? 두 번째, 1 대입하면 마이너스 5네요. 자, 문제 보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돼. 즉, 얘네들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돼? 3개가 돼야 된다고. 3개가 되는 지점은 어디라고? 여기랑 여기 사이라고. 맞아? 그러면 내가 긋는 이 직선이 뭐야? 마이너스 k니까 이거 마이너스 k 말고 k라고 하고 싶어요. 야, 당연히 함수 함수를 오른쪽으로 넘겨도 돼. 이해돼? 근데 상관없어요. 지금 마이너스 k가 5와 5 사이에 있으면 돼. 마이너스 5랑 27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1번은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플러스 27 사이에 있으면 되겠다. 그럼 즉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k의 범위가 마이너스 27보다 크시고 5보다 작으시면 되겠다. 이해돼? 그래프 이쁘게 그려가지고 내가 얘랑 교점이 3개가 되도록 k의 범위를 설정을 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야, 그러면 봐봐.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진대. 야, 내가 지금 좌표평면에서 교점으로 실근의 개수를 구한 거잖아. 근데 허근을 좌표평면으로 나타낼 수 있어? 그지? 없죠? 그래서 야, 그냥 허근이 나오면 없다고 생각했대. 그럼 우리는 얘만 신경 쓰면 된다. 즉, 이 그래프에서 교점이 몇 개? 교점이 한 개인 지점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돼? 야, 교점이 한 개인 지점은 어디야? 여기 이 위에 쪽. 여기를 지나갈 때 한 개가 되시겠고, 또 여기 아래쪽, 이쪽을 지나갈 때도 한 개가 되시겠죠? 맞니?
그래서 우리가 방금 구한 범위의 바깥쪽을 해주시면 된다. K가 마이너스 27보다 작고 5보다 크시다. 맞아? 괜찮니? 이미 공통석 원에서 했던 건데 뭐만 추가된 거야? 그래프만 이쁘게 그리기. 3차 함수. 힘들어? 힘들어? 네. 뭐가 힘들어? 그래서 어려워? 네. 아니, 왜 우리 다 했던 거잖아. 그래프만 이쁘게 그리면 되잖아. 마음을 크게 들어. 이거 이미 했던 거네, 그치? 공통수학 원 내용이네. 공통수학 원인데 뭐였어? 2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 이거 이런 느낌이야, 그치? 2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 한별식 뭐 이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29번도 한번 봐볼게. 29번이 아 너무 많아 진짜 저희 이름으로 숙제가 너무 많아요. 뭐가 많아 지금? 문제 좀 죽어요. 뭐가 죽어? 참 이런 것도 뒤에 연습 문제도 내주는 아. 거잖아. 자,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약해요. 아니 이거 아니 선생님 선생님 저희 계약을 했어요. 그거를 약간 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걷자. 그다. 야, 이번 단어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프만 이쁘게 그리자고. 그치? 봐봐. 얘들아, 이거 똑같다. 계속 똑같은 거 할 거야. 야,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 이 친구의 근의 개수를 구하는데. 그럼 당연히, 자, 문제 보자. 왼쪽을 그대로 fx로 설정하기보다는 나는 그냥 k를 넘겨서 3차함수와 y는 ky와의 교점의 개수로 구한다 했죠. 자, 봐봐. 그럼 다시 정리해보자. 자, 그럼 나는 이 그래프를 어떻게 바꾼다?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6x는 k라고 생각을 해서 왼쪽 함수의 관점으로 보면 3차 함수랑 y는 k와의 교점이 저렇게 되도록 k의 범위를 구한다. 오케이? 3차 함수 고정시켜놓고 k 왔다 갔다 해놔가지고 저거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3차 함수 이쁘게 그려봅시다. f'x라고 한다면 3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니까 즉 3으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즉 x가 2와 마이너스 1일 때 우리가 그 값을 가지시겠죠. 자, 그럼 이쁘게 그려보자. 좀 크게 그릴게요. 좀 이런 상황이야. 자,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가지시겠고 1에서 2에서 극소를 가질 거야. 맞지? 자, 근데 잘 봐봐. 이제 문제를 봐볼게요. 내가 이제 마이너스 k 좌표까지 구하고 얘기할게.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1 플러스 6 5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네요.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7이야? 마이너스 1,2분의 7이 나오시고 자, 이 집어넣으면 얼마야? 8에다가 10 되니까 마4 4 6 마10이니? 마10이네요. 2, 마이너스 10이 나오신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프 이쁘게 그리기니까. 자, 1번 문제 잠깐 봅시다. 얘들아, 내가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라고 했었다. 자, 집중.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이라고 나왔어요. 응? 야, 근데 뭐가 됐든 실근이 총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죠. 그러면 교점은 3개인 상황에서 내가 그 교점의 x좌표가 교점의 x좌표가 얘는 플러스 얘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상황인 거죠. 이해돼? 실근이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의 값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교점이 3개가 되는 건 맞아. 근데 양의 실근이라는 거는 교점의 x좌표가 양수라는 거. 음의 실근은 교점의 x좌표가 음수라는 거. 야, 그러면 양수랑 음수를 가르는 그 기준이 뭐야? 0이겠죠. 뭐가? x가 0이야, y가 0이야. y가 미안하다. x가 0일 거 아니야. 그치? x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플러스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죠. 그러면 나는 이제 뭐를 확인해 주면 돼? 이 y축의 위치를 확인해 줘야겠다. 이해돼? 자, 이 상황에서 y축 한번 찾아봅시다. 마이너스 1이랑 2니까 y축은 대충 어디 있겠어? 한 이쯤에 있으시겠죠? 맞아?
이거 x는 0이야. 맞지? 그러면 여기 x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양수, 왼쪽은 음수가 되겠다. 맞아? 그럼 나는 이제 K라는 직선을 그었는데 K라는 직선을 그어가지고 교점을 만들 때 교점에 두 개가 양수, 두 개가 오른쪽, 하나가 왼쪽에 오고 싶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이렇게 그으면 되는 거잖아. 어느 지점까지? 딱 이 지점까지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지점까지? 그치? 그리고 언제까지? 이 지점까지. 아이고야. 이 지점까지 오게 하면 되시겠죠? 그치? 자, 그러면 봐봐. 이 가운데 있는 이 친구 봐봐. 하나의 음의 실근과 두 개의 양의 실근 가지는 거 맞으시겠죠? 그럼 우리는 뭐를 찾아주냐? 이 양 끝값, 경계값을 확인해 주는 거야. 얘가 K라고 가정을 한다면 K는 일단 마이너스 10보다는 커야겠다. 그치? 그리고 딱 이 0이 되는 시점. 야, 여기 0 넣으면 얼마야? 0이죠. 0,0이죠. 아, 얘가 X축이네. 그치? 얘가 0이네. 그러면 세 개의 실근을 가지면서 두 개의 양의 실근, 하나의 음의 실근을 가지려면 K의 범위는 마이너스 10과 0 사이에 있어야겠다. 이해돼? 괜찮나요? 이거 여기까지 질문. 괜찮아?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 두 개의 음의 실근과 하나의 양의 실근이 돼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양수, 음수를 가르는 그 기준은 어디다? Y축이다. Y축이다. Y축을 기준으로 여기 사이가 하나의 음의 실근, 두 개의 양의 실근이 된다. 오케이? 괜찮아? 질문 없어? 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니지? 힘들어도 집중해서 들어야 돼. 힘들다고 귀를 막아버리면 안 돼. 이거 이해되니? 괜찮아? 그래프 이쁘게 그려야 돼. 자, 그리고 두 번째도 보자. 선생님이 헉은 어떻게 한다 했어? 신경 안 쓴다 했죠. 교점 아니라고 했어. 우리는 그러면 교점이 몇 개 있으면 돼? 하나 있으면 돼. 근데 그 교점이 양수여야 돼. 야, 교점이 하나 있으려면 여기 이 극값을 기준으로 바깥쪽에 있으면 교점이 하나죠. 근데 그 중에서 그 교점이 양수가 되려면 얘야. 오른쪽이죠. 요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어디부터? 이 2분의 7보다 클 때, 이 K가 2분의 7보다 클 때는 하나의 실근과 하나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지겠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K가 2분의 7보다 클 때 이렇게 나오시겠다. 맞아? 잘 정신 잡고 들어가야 돼. 알겠니? 일단 뭐가 됐든 앞에랑 이어지잖아. 지금 이게. 응? K 넘겨가지고 저 근의 개수를 가지게끔 K를 설정해줬고, 근데 이 29번은 뭐야? 그 실근이 양수냐 음수냐를 따라가지고 Y축을 기준으로 또 이렇게 구간을 나눠준 거죠. 맞니? 자, 그러면 30번, 31번 두 문제도 비슷한 문제니까 한번 봅시다. 왜? 다 똑같아. K, 야, A 넘겨가지고 또 그래프 그리는 거 다 똑같아. 너무 걱정하지 마. 아니 근데 그러면은 여기까지 다 너무 많아요. 다 똑같아요. 야, 내용이. 너무 많아요. 뭐가 많아? 이것도 있잖아요. 별로. 너무 왜 이래, 이거?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죠? 하지 말라고. 이거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돼요, 진짜 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잠깐만. 이거 가운데로 못 오게 하나? 한번 해봅시다. 20, 30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거 뭔가 항등식 같은 느낌인데, 우리가 항등식을 함수의 그래프로, 우리 저번에 기억나니? 2차 함수가 0보다 클 때 항상 성립하려면
x축과 이차함수의 위치 관계로서 우리가 판별식과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했었죠. 얘도 똑같다. 2차함수가 아니라 3차, 4차로 바뀐 것뿐이야. 이제 보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봐봐. 어떤 부등식이 성립한데 그럼 이 친구도 내가 a가 있네? 그럼 a를 넘겨가지고 저 4차 함수가 마이너스 a라는 상수함수보다 어디? 위쪽에 있게 우리가 a를 설정해 준다고. 문제 개요는 이해가 가시죠? 계속 다 똑같은 거 하는 거잖아. 그러면 저 부등식을 바꿔. x 4제곱 마이너스 32x가 마이너스 a보다 큰 지점을 구하고 싶대. 모든 x에서. 자,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근데 그냥 이거 인수분해 하면 바로 나올 것 같은데, 그치? 인수분해 도항수 구하자. 자, 이 친구를 내가 fx라고 해주신다면 또 그래프 이쁘게 그려보자. f'x는 4x제곱 마이너스 32. 자, 그러면 그때 극소를 가지게 되는 지점이 x제곱 마이너스 8이니까 뿔마 루트 2 루트 2 이 지점에서 세제곱이네? 미안하다. 4제곱인 줄. 자, 그러면 야 x가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에서 극대 극소를 가지시겠죠? 맞아? 야 봐봐. 3차 함수가 어딨어? 이거 그냥 양수 음수 판단을 해야겠다. 야 지금 얘가 중근 마이너스 2 안 되잖아 바보야. x가 2에서 3중근을 가지시죠? 자 3중근 가질 때 우리가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 했어? 3차 함수는 이런 형태고 4차 함수는 2차 함수랑 비슷한 모양으로 된다고 했어요. 맞니? 3중근 어떻게 한다 했어? 이거 2라는 지점을 지나간다고 했잖아. 인수분해했을 때.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0 되니까 4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4차 함수 그래프를 뭐가 어쨌든 4차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어. 여기가 2래. 오케이? 자, 이 친구는 내가 fx인 상황이야. 근데 내가 뭐를 하고 싶다고?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고 싶다고. 그럼 얘를 어디 위치시키면 돼? 여기 위치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마이너스 a가 자, fx가 마이너스 a보다 항상 위에 있으려면 a가 어디까지 가능한 거야? 여기까지는 가능하시겠다. 맞아? 부등호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가능하잖아. 그럼 우리는 뭐를 찾으면 돼? 2에서의 함수값, 즉 극소값을 찾아주셔야겠다.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니? 64에다가 16 빼니까 마이너스 48이니? 여기 마이너스 48이네. 맞아? 그럼 마이너스 a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48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으면 무조건 이 초록색 함수는 이 상수함수보다는 항상 모든 x에 대해서 위에 존재하게 되겠죠. 이해돼? 그래서 a의 범위는 48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 아래도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아래도 봐봐. 이번에는 두 개의 함수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고? 좌표 평면에서 fx가 gx보다 항상 위에 있는 범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고. 근데 그걸 하나하나 따로따로 그려도 되지만 너무 복잡하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건 어떻게 할 거야? 나 지금 fx, gx를 이렇게 넘겨볼 거야. 그치? 한번 넘겨볼게요. 왼쪽으로 다 넘긴다고 생각해봐. 알겠지? 자, 그러면 3x 4제곱 마이너스 8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10 플러스 a가 0 이상인 지점을 구하고 싶은 거죠. 야, 그럼 내가 이 친구를 새로운 함수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함수랑 x축과의 관계를 비교해도 되지만 a라는 미지수가 있으면 넘겨줘가지고 따르게 생각했죠? 맞아? 자, 그럼 난 이 친구를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a라고 생각해서 얘 4차 함수랑 마이너스 a 사이의 위치 관계로 판단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를 내가 새로운 함수 fx, gx 썼으니까 hx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h'x는 10x 세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 플러스 12x 그러면 12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니까 이 친구 x는 0과
1에서 근데 가지시는데 1에서 중근 가지니까 어떤 느낌이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데 1에서 튕기시겠죠. 아무튼 자 그러면 4차 함수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니까 4차 함수는 이런 느낌이겠다. 감소하다가 극소하고 증가하다가 점점 잠깐 쉬었다가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 되시겠다. 맞아?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이 되실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A에서 이 4차 함수 y는 hx에 대해서 어떤 함수가 마이너스 A가 항상 이 함수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존재하셔야겠죠. 마이너스 A가. 그치?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여기 극소값까지는 가능해요. 아래는 다 가능하시다고. 그럼 당연히 0에서의 함수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hx에서 여기 마이너스 10이네. 개꿀이네.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아도 가능하시겠네요. 즉 a는 10 이상이 되시겠다. 맞니? 근데 마지막 예제는 안 줄게. 일단은 마지막 예제는 이거랑 똑같은데 너무 급하게 나가면 힘들 것 같아서 나간 김에 나가? 아니야? 여기서 범위만 제한하면 되는데 아니야? 얘들아 지금 오늘 했던 거 한번 정리해보자. 봐봐 좀 힘들죠? 이미 여러분들이 공통 원에서 많이 했던 거라 선생님이 쭉쭉쭉 나간 거야. 그냥 뭐만 생각하면 돼. 그래프 이쁘게 그린다. 오케이? 그래프 이쁘게 그리는데 자 지금 했던 거 다시 보자. 우리 방정식의 실근액에서 어떻게 구한다고? 그래프, 함수의 관점으로 생각해서 어떤 함수와 다른 함수와의 교점으로 생각한다고. 그치? 어떤 함수와, 방정식 어떤 함수와 이 함수와의 교점으로 생각한다고. 교점. 교점의 x 좌표가 실근의 값이 되는 거죠. 그치? 그리고 부등식은 뭐야? 그 방정식에서 이 교점에 대해서 위쪽에 위치하느냐, 아래쪽에 위치하느냐, 그 범위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공통원에서는 2차 함수에서 했던 거를 우리는 이번에는 3차, 4차 함수에서 그거를 진행을 한다. 실근의 개수를 확인한다. 그러면 이번 단원에서 뭐만 중요하다고?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요하다. 그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분을 도함수를 구해가지고 극대극소 구한 다음에 앞에서 했던 거 똑같이 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함수를 결정을 할 때 이 k라는 미지수가 있으면 함수가 막 바뀌니까 난 싫어. 이런 확실히 그릴 수 있는 이 친구들, 확실히 그릴 수 있는 이 값들을 함수로 결정을 해주고 넘겨가지고 저 함수와 y는 k라는 상수함수와의 교점의 개수로 범위를 구해주신다. 그치? 근데 그 실근이라는 게 허근은 우리가 교점, 접히평면에서 교점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그냥 교점의 개수인데 그 교점의 x 좌표가 다시 교점의 x 좌표가 실근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문제에서 바로 다음 문제 양의 실근과 음의 실근이 돼야 돼. 얘네 두 개는 양이 돼야 되고 하나는 음이 돼야 돼. 그럼 우린 이 기준을 어떻게 판단한다? 0이 되는 지점, x가 0이 되는 지점, 즉 y축을 기준으로 나눠보신다. 얘도 그래프 이쁘게 그려가지고 얘 넘겨준 다음에 y는 k의 범위 구해주시면 되겠죠. 어려울 거 없지? 그냥 파바바박 나가니까 힘든 거지. 여러분들 할 수 있으니까 한 거고 아예 새로운 거 아니라서 한 겁니다. 그래서 확인 체크랑 31번 제외한 여기 연습 문제 스텝 1만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야, 이거 연습 문제 스텝 1도 여기까지 안 풀어. 이거 마지막 문제는 다음 시간에 보자마자 해봅시다.